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예산 모형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예산 모형을 제가 체킹한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연결로 옳은 것은 지금 연결 문제죠. 예산 모형 4가지가 있죠.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연기준 예산, 기획 예산이 있습니다. 자,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하는 것, 점증적 형태 예산이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과주의는 세부 사업으로의 구분을 하고 단위 원가를 책정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단위 원가라는 단어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입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 이겁니다. 우선순위. 품목에서는 점증, 성과주에서는 단위 원가, 연기준에서는 우선순위입니다. 기획예산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기획이죠. 일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기획이니까 설정 중심이 되겠고요. 단기적 기획이 아니라 그랬죠. 기획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장기적 기획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 기획, 이 장기획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리을지문 탈락, 답은 1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27번 문제는 사회복지행정조직의 특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행정조직의 특성에서 하젠펠드라는 학자가 제시한 건데 자, 하젠펠드가 제시한 사회복지행정조직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원료입니다. 인간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윤리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윤리성을 고려할 것. 자, 그 다음에 측정한 도구가 측정도구가 되겠죠. 잘 개발되어서 성과 측정에 용이하나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효과성과 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척도가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거의 없다. 그러니 성과 측정이 어렵죠. 성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2번 지문 탈락. 3번 지문 들어갑니다. 조직 목표가 불명확하여 합의 도출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의 불명확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목표의 모호성이라고 하죠. 자, 조직의 목표에 모호성이 있다. 인간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목표가 모호하니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과 일선 성원들의 활동이 중요하죠. 맞고요. 자, 우리가 이제 척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어려운데 우리가 평가를 하긴 하죠. 그래서 결과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저항이 다른 조직보다 크게 나타납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27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오는 영역이니까 제가 체킹을 한 겁니다.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만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28번 문제는 행정의 역사인데요.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의 역사를 하나 냈고 미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지문 밀포드 회의에서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복지행정을 기본적인 실천 방법으로 뭐 했다? 인정했다. 자, 이거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밀포드 회의는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거든요. 1935년에 사회보장법 미국 제정됐고 공공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나요? 네, 사회보장법,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공공영역이 확대가 된 겁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에 이제 존슨 대통령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회복지기관 활동의 효과성, 거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이제 1960년대에 복지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한 것들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기관의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정책의 역사를 좀 알면 좀 쉬워집니다. 맞고요. 자, 미국에서 사회복지행정이 확립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80년대 이후로 평가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가 1970년대에 일어나요. 그래서 1970년대 이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970년대 이후. 이럴 때 이제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이 이제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민영화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년대 이후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급 주체가 많아지면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도 좀 활발해지고 관심도 역할이나 관심도 높아지게 되는 시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70년대 이후로 보는 것이 맞다. 자, 90년대 이후 보면
1990년대 이후 재정관리라든지 마케팅이 점차 강조가 돼요. 미국은 1990년대 신자유주의였거든요. 따라서 민영화와 관련성이 아주 많죠. 자, 재정관리, 마케팅이 점차 강조되고 새로운 경영기법이나 가치관이 사회복지 분야에 확대되어 갔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미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는 그리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관연도에 공개되었던 기출문제에는 미국의 역사가 있어요. 그 문제들로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지문은 1번과 2번이에요. 1번과 2번만 잘 알아놓으세요. 밀포드에 의해서 사회복지행정이 사회사업으로 인정이 됐다. 그리고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영역이 확대가 됐다는 것 정리하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2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인간관계론의 특성입니다. 인간관계론의 특성, 조직이론이죠. 옳은 것은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여러분. 합리적이다. 합법적인 규칙과 효율성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네, 이거. 합법적인 규칙을 강조하는 거. 이게 관료제죠. 관료제론이 되겠습니다. 관료제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원의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동작 연구가 나왔습니다. 두 군데가 중요해요. 두 군데. 여기 육체적 능력과 시간과 동작 연구가 중요하네요. 아시죠?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을 개방체계로 본다. 첫 번째 힌트 나왔고, 상황이란 힌트가 결정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직화 방법을 결정한다. 환경을 고려하는 상황이론입니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조직이론들로 세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리을이 답이겠네요. 인간관계론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인간관계의 개선과 구성원의 자아실현 등을 통하여 조직의 능률성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중요한 단어 인간관계, 중요한 단어 자아실현,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리을 4번이 답이 됩니다. 29번 문제는 각각의 지문이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만 세팅이 된 거예요. 정리해 보시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정책보다 훨씬 더 문제 푸는 게 수월하죠. 그만큼 행정론이 쉽게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행정론이 공부하기는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30번 문제는 사회복지조직 환경 중에 일반 환경, 과환경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자, 일반 환경에 대한 사례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일반 환경은 어떻게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겠냐면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기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마지막은 법적 요인도 있어요. 법적 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적 요인은 아시죠? 이거는 법률의 제정이나 법률의 개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 요인이 되겠죠. 그건 빤하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고요. 자, 사회 인구학적인 거, 연령별, 성별 인구 분포나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사회 인구학적 또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 됩니다. 경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경제성장률, 국가보조금 지급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국가보조금 지급은 경제적 요인이 아니에요. 국가보조금 지급의 가로, 국가보조금 지급은 기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과업환경 중에 재정자원 공급자가 있어요. 재정자원 공급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과업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과업환경 중에 하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2번에 틀린 게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재정 자립도 이런 거, 실업률이나 경제성장률 이것은 맞아요. 이거는 경제적 요인에 들어갑니다. 자, 문화는 가치, 그 다음에 인식, 그 다음에 윤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문화적 요인이 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족주의 가치,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노동 윤리 이런 것들이 문화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요인입니다. 정치적 요인은 우리가 보수, 진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면 선성장 후 분배, 성장과 분배의 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테크놀로지를 말하는데 컴퓨터라든지 IT요. 그 다음 네트워크의 발달, 신경안정제, 의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의료기술, IT 기술이 됩니다. 자, 맞습니다. 정리가 됐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0번 문제는 일반 환경을 가지고 일반 환경의 요인 쫙 5개 깔아놓고 오른쪽에 사례 연결한 문제였죠. 상당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 환경, 과학 환경 문제 풀 때 이런 패턴의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례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2번이 답입니다.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1번 문제는 개방체계적 관점입니다. 개방체계 관점의 이론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또 연결 문제네요. 첫 번째 구조 상황 이론 개방체계 관점입니다. 자원 의존 이론 개방체계 관점이고요. 제도 이론도 마찬가지, 조직권 생태 이론도 마찬가지, 정치 경제 이론도 마찬가지 개방체계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팁으로 말씀드렸지만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정치 경제 이론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걸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이거 있잖아요. 이건 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체계입니다. 개방체계의 반대가 뭐라고요? 폐쇄체계예요. 자, 폐쇄체계의 관점에 입각한 것은 뭐냐? 자, 관료제론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이나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체계 관점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옳은 거 찾기입니다, 여러분. 31번 문제 체킹하시고요. 자,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답니다. 자,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역할관계라고 했어요. 자, 여기 뒷부분이 중요하죠. 자,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당연히 개방체계니까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역할관계.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은 환경의 자원을 의존해서 받아요. 그런데 또 조직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역할관계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게 자원의존 이론이 됩니다. 자원의존 이론이 이것과 동의하니까 정치경제 이론도 되겠죠. 아무튼 구조상황 이론은 아니에요. 자원의존 이론입니다. 조직의 환경,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의 적합성이 조직의 성과,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답니다. 힌트 나왔어요. 환경이란 것과 구조가 나왔거든요. 환경을 다른 말로 상황이란 말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구조 상황 이론이 됩니다. 구조 상황 이론. 자, 자원 의존 이론 탈락. 자, 그 다음에 합법성과 권력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요소라고 하죠. 생산성과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경제적인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눈치챘어요? 정치경제 이론이 되겠죠. 정치경제 이론은 바로 자원 의존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도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탈락. 조직권 생태 이론입니다. 조직권 생태 이론은 환경의 조직 선택이라는 환경 결정론적 시각을 갖고 있고요. 환경적 욕구에 부합하는 조직만이 생존한다. 자, 환경적 욕구에 부합하는 조직만 생존하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도태된다.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직권 생태 이론입니다. 이 지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경제이론, 조직의 규범과 조직을 둘러싼 결정적 힌트, 제도적 환경이 조직의 특성과 형태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신제도 이론 또는 제도 이론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치경제이론 탈락. 답은 4번이 답입니다. 31번 문제는 개념 문제예요. 개방체계의 관점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는 다음 보기 내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된 것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억 블랭크는 뽑아내다의 뜻이랍니다. 보다 쉽고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유순한 클라이언트만을 선발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걸 뭐라 하죠? 네, 크리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크리밍이라 하고, 자, 기억 블랭크, 크리밍은 말이죠. 서비스 조직의 관료적 병폐 하나이고 비협조적이거나 어릴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이언트를 배척하려는 것인데 이는 무슨 전략에서 나타나는 문제냐? 제가 말씀드렸죠. 경쟁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경쟁적 전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됩니다. 세 번째, 기억, 블랭크, 크리밍은 사회복지기관에 무슨 측면에 문제가 있냐면 자, 보세요. 어려운 클라이언트는 배척해버리고 쉬운 클라이언트만 받는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크리밍, 경쟁적 전략, 책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합니다. 크리밍, 경쟁적 전략, 책임성.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흐름을 아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